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RWA인데요. RWA 관련 코인이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RWA는 부동산 미술품은 물론 금과 커피 등 실물 자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코인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이 RWA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하겠다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코인은 며칠 만에 100%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 전망부터 RWA까지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죠. 자, 그럼 비트코인 가격 현재 봤더니 7만 달러 다시 넘었고요. 우리 시설은 또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자, 승승장구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최근 이 코인 시장에서는 RWA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화두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죠? 오늘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RWA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바랩 이민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민영 대표님 제가 경력을 보았습니다. 10살 때 C 언어 마스터, 13살 때 FX 마진 거래에 이제 들어가게. 13살이면은 중학생 때.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때 FX 네. 마진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중학교 졸업 6개월 만에 바로 고등검정고시를 패스를 하고 이제 투자업계로 뛰어든 거죠. 아, 그 전에 이제 학교에서 잠깐 연구원이랑 그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재학했었습니다. 하고 네. 그때 NFT 관련해서 특허를 딴 게 그러면 그 연구 네, 시절에 맞습니다. 예, 박사를 지금 획득했던 그 시절. 아, 네, 이제 네. 박사 졸업은 아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과정. 네, 휴학 중입니다. 휴학 중이고 자 하고 현재 퀀트를 기반으로 한 자산을 지금 운용을 하는데 이 운용 규모도 상당하죠. 예, 저희는 네. 이제 그 자기 자본금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외부 펀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네. 자문업을 하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테이바랩의 이민영 대표님을 모셔고 특히 비트코인부터 RWA까지 좀 쉽게 설명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전망도 궁금하고 이게 과연 투자에 대한 부분,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많이 궁금한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그래도 익숙하니까 비트코인부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물 ETF 승인 저희도 너무 많이 다뤘었고 이후에 잠깐 이제 좀 매물 좀 나왔다가 소화하고 다시 7만 달러, 1억 원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 상황들, 지금까지 상황들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이제 작년에 15,000달러 정도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네.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는데 네. 일단은 반감기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제 채굴자들이 받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를 의미하는데 이제 지난 반감기 때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POW 그러니까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니까 네. 그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어떤 그 암호 문제를 풀고 또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채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바텀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전 반감기 때 기준으로 대략 한 15,000달러, 12,000달러 요 정도 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생산 원가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반감기 때가 되면은 이거를 거의 한 5만 달러 이상, 6만 달러에 가깝게 한 5만 5천 달러 정도가 그 비트코인의 생산 원가다. 원가요. 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바닥을 그 원가 근처까지 갔다가 올라간 것처럼 이번에 단기적인 조정이 왔을 때도 네. 딱 6만 달러 근처까지 왔다가 또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6만 달러 전후가 이제 앞으로의 바텀 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7만 달러고 우리가 반감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반감기 오면 그 뒤로 3개월부터 또 시세 나왔다 하는데 일단 반감기 때 한번 일종의 좀 크러쉬 부분 같은 것들도 나올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가격 밴드를 일단 5만 5천에서 6만 달러로 제시해 주셨고 네. 그게
전기료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채굴 원가라고 하는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거기까지 터치할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전력을 계속 먹잖아요. 네. 하고 전기료와 뭐 코인 가격의 상관관계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바텀 라인을 정해주는, 그러니까 네. 생산 원가를 보장해주는 거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생산 원가가 55,000달러인데 예. 55,000달러보다 시세가 낮아지면 이제 채굴자들이 또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니까 예. 이제 그 선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질문한 게 오히려 막 이제 전력 수요도 부족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채굴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오히려 거기가 바텀 라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추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예. 다른데요.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원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채굴자들이 더 이상 채굴을 통해서 수익을 내지 못했을 못해서, 때 네. 이 비트코인이 과연 망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그분요. 반대로 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맞게 될 그 이제 바텀 라인이 유지가 될 지지선이 것인가? 될 것인가. 네, 원론적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하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너무 많고 이미 음. 이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바텀 라인은 유지가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약간 그렇게 바이어스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고 밴드가 5만 5천에서 6만 달러 수준 네, 그렇게 정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와 비트코인 가격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보통 금리 인하가 뭐 나스닥 성장주하고 코인에는 호재다라고 이제 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되고 금리 떨어지면 여기 오른 데서 더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금리 인하가 새로운 재료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저는 작년부터 그 장단기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것을 조금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아직도 이제 역전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봤을 때 지난 한 40년 동안 최고로 많이 역전된 상황이 이제 작년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N수가 이제 그 케이스가 몇 번 되지는 않지만 네. 역사적으로 항상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에 한 1년에서 2년 이제 회복이 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100% 네. 확률로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역전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논하는 것은 약간은 이른 것 같고 네. 한 1년쯤 뒤에나 이제 조금 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좀 이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네. 그 이후가 됐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온다고 가정하고 이제 네. 주가들도 많이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이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서 또 두 개로 갈릴 수도 있거든요. 네, 앞서처럼 이제, 전기료처럼. 예. 그 뭐 이제 예를 들어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네. 높은 것으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 주식이나 이제 이런 걸 따라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상관관계가 높았다가 네. 또 아예 정반대였다가 계속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플럭시에이션을 하거든요.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은 최근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네, 매우 매우 높습니다. 높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네.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어. 아주 높을 때가 있고요. 네. 그 정반대일 때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상관관계가 별로 없을 때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금처럼 비트코인도 상관관계가 낮은 전통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 자산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그 주식이 빠진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비트코인도 빠질 것인가 이제 그거까지는 다 이제 오픈해서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 이명호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에서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확실적인 발언이 나오고 실제로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까지 오른 거에 이어서 오히려 더 비트코인은 탄력을 받아서 더 오른다? 아니면 막상 금리 인하, 금리 하락이 나왔을 땐 이건 재료 소멸이야. 뭐 이렇게 됐다. 뭐 양쪽을 다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이라 네, 하면 이제 개인적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개인적인데, 생각인데요. 예. 네, 그 일단 이제 금리가 인하됐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은 네.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되게 높고 위험한 자산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이 투자 자산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하는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그 많이 이제 돈이 많이 돌 때만 조금 네.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가장 먼저 빠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추고 떨어진다는 것은 일종의 뭐 보험성 금리다라고 하지만 경기에 대한 침체 불안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자산 중에서 가장 코인 위험한 시장 자산. 자산은 먼저 좀 돈을 회수하가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그 네. 시기가 네. 막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금리 인하로는 뭐 네, 아니다. 네, 네. 예. 그러나 좀 더 갈 경우에는 역시 순차적인 순서 부분에서는 코인이 먼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우리 이민영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었고요. RWA를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RWA 기사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이미 다 RWA 메타 예약이 막 나오고 있는데 RWA가 뭐야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RWA. RWA는 네. 이제 그 Real World Asset의 줄임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물 자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기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거의 블록체인, 그러니까 온체인이라고 하는데 온체인 상에서의 에코시스템 안에만 좀 네. 갇혀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세상과 어떤 관련이 있냐?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블록체인 그다음에 토큰 이런 거에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네. 이제 STO랑 RWA 이렇게 실물 자산과 연계가 되는 것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규제가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네. 제도권으로 그 가상자산이 편입이 되면서 네. 이제 시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STO랑 RWA가 기본적으로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STO는 RWA에 속해 있는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짓는 요소는 진권성이 크냐, 진권성이 작냐 정도인데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이제 RWA도 진권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STO랑 크게 다르지 않고 네. 앞으로 발전된 방향성도 STO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서 네. 말씀드려 보면은 S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행위. 네. 근데 이제 그 투자의 주체가 옛날에 뭐 ICO처럼 그냥 토큰 발행이 아니라 네. 이제 실물과 연계가 되어 있는 그게 이제 뭐 회사가 됐던 뭐 부동산이 됐건 네. 그다음에 뭐 원자재가 됐건 이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RWA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제 요즘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원자재랑 그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 이제 이런 거 예. 있는데 그 이제 쉽게 최근에 이제 금과 연계된 토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예를 들어 금 골드 NFT가 있고요. 네. 이 NFT를 가진 사람들은 한국 금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금이 이제 금과 이제 1대1로 대응돼서 네. 실제로는 그 블록체인 상에서 NFT를 사고 팔지만 내가 이 NFT를 뭐 예를 들어 가져가면 금이랑 교환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을 똑같이 사고 파는 것처럼 블록체인 상에서 사고 팔 수 있고 네. 대신 이 NFT와 그 이제 신탁되어 있는 네. 금과는 다 연계가 되어 있고 네. 법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서를 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NFT에 메타데이터로 삽입을 해놓는다든지 예.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실물 자산이 금이나 원자재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음원의 저작권, 네. 로열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음원 저작권과 연계된 NFT를 발행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저작권의 수익 권리를 이 NFT 발행자가 갖고 있겠다라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NFT에 또 삽입이 되고 네. 그래서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원 저작권 수익을 이제 토큰으로 계속 정산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본질적으로 STO랑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사들이나 아티클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STO랑 RWA를 굳이 구분하려고 네. RWA는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증권이고 그다음에 STO는 이제 네. 그렇고 RWA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한 이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네.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제 네.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결국에는 RWA도 한계점이 존재하거든요. 같은 STO랑 같은 지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금을 가지고 있고 이걸 이제 백해서 네. NFT를 발행을 했는데 이 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증명을 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발행자나 혹은 이제 그 관리하는 주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결국에 증권성이 짙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탈중앙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완벽한 탈중앙화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RWA에서 약간 좀 의문인 게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조던의 운동화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그때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여기 외에 또 다른 공간에 갔을 때는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NFT도 막 그렇게 발간되고 뭐 그림 하나가 막 몇 억, 3억 가고 30억 갔잖아요. 근데 이 RWA는 뭐 금이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원유라든가 원자재 백해서 거의 이제 넣고 발행을 하는 건데 그걸 왜 RWA로 발행하지? 그냥 ETF도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질문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본질적으로 ETF랑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유동성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예. 24시간 마켓에서 거래가 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 거래가 되는 것은 보통 이제 퍼블릭 체인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RWA는. 예. 퍼블릭 체인에서 그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국가 간 경계나 진입 장벽도 낮출 수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가 별도로 이제 플랫폼 정도는 네. 존재할 수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없죠. 온체인상에서 네. 거래되는 데는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데는 거래소라는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장점은 또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RWA를 저도 막 하다가 고민 중에 하나가 실은 우리 세상이 이 디지털 커런시로 그러니까 이 아예 암호화폐 세상으로 디지털 통화로 가나? 왜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ETF라는 게 의미가 없고 그때 RWA로 금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 이제 BCG에서 발표한 네. 이제 막 전체 RWA 시장 사이즈가 2경이 넘는다. 네. 이제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네. 뭐 분석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네. 그거는 다 이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유동화 가능한 자산들이 굳이 지금의 형태처럼 지금의 이제 증권 형태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블록체인은 유틸리티성은 이제 확실히 좋으니 그렇게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예. 모든 현재 이제 증권형 유동화된 자산들을 다 넘기면 그 네, 정도가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렇게 유추를 한 것이고요. 네. 네. 또 그런 미래에 대한 또 우리의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까지도 반영되었다. 일단 오늘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RWA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스타킹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스타킹!